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저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눈나님, 우느나27님, 최승범님, 그리고 유튜브로 매 에피소드마다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홀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박 박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박 네. 박사가 아마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박 박사의 그 회사 소개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네. 엄청나게 네, 바빠요. 네, 네.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이놈 시키 왜 안 오죠? 네, 네, 아마 뭐 오겠죠. 자연스럽게 방송 중에 네, 들어올 도착할 겁니다. 거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우리 근황 들어보죠. 김 팀장 어떻게 근황. 지냈습니까? 어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지난주에 회식했잖아요. 아, 그렇죠. 회식을 했죠. 네. 정말로 오랜만에 저하고 조 과장하고 박 박사하고 셋이 모여서 네,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밥을 네, 먹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그죠? 셋이 같이 그쵸. 모인 건 진짜 몇 년 만이 한 2-3년 된 것 그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2-3 확실히 2-3 년 년 된 것 됐어. 같아요. 예. 음.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기도 했고 그죠? 그다음에 한동안 조 과장이 바빠서 얼굴 보기가 어렵기도 했고 그쵸.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결같더라. 다들 뭐 변함없더라. 이런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네. 뭐 그게 너의 근황입니까? 너의 근황으로 모두의 근황을 아. 털어내는 겁니까, 지금? 저에게 있었던 최근에 재밌었던 일이라서 네. 아. 언제나처럼 박 박사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네. 저와 그 조 과장은 이렇게 맞장구를 쳐 주는 네 그런 시간이었죠. 네. 그렇군요. 조 과장 뭐 재밌는 일 있었어요 최근에? 어 재미있는 일이요. 그 제가 고양이를 집사가 돼서 인제 고양이를 모시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가 됐는데, 벌써 한 달이구나. 네, 거의 한 달이 됐어요. 시간이 빠르죠. 음. 고양이들이 쑥쑥 큽니다. 3 개월 정도 된 고양이라서.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에어팟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리고 어. 유닛 두 쪽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자주 있는 이게 일이죠. 이놈 어. 새끼들 하면서 유닛을 막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집에서 나서기 전에 "빨리 야. 줘."라고 했는데 한쪽이 갑자기 어. 나타났어요, 어디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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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니 가는 걸 알고 꺼내 준 건가? 한쪽을 한쪽을 이제 찾아 놓고 이제 오늘 집에 돌아왔죠. 나머지 한쪽을 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인제 못 찾고 나간 거예요? 예, 못 찾고 나갔죠. 그래서 집에 어. 와 가지고 저희 냥냥이들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좀 줘. 이거 유닛 하나에 13만 원짜리인데 내가 니들 밥도 먹여 주고 화장실도 치워 주는데 제발 좀 줘라." 그랬더니 어 저희 그 고양이가 하나는 한강이고 또 하나는 루나인데, 한강이랑 루나 루나. 네. 이름이 루나가 예예. 갑자기 냉장고 밑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막 냉장고 밑에 뭐가 있다는 듯이 막 손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음. 네, 제가 거기를 냉장고 빼꼼히 이렇게 밑에. 봤죠. 거기. 거기 있어? 네. 아. 야 그래도 찾았습니다. 고맙다. 볼 네. 수 있는 곳에다가 숨겨 네. 뒀네요. 네. 그래서 아주 집에 와 가지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근데 문제는 집에 오자마자 그 위치를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럼? 온 집안을 다 돌아다니고 나서야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막 냉장고 밑을 손으로 막 긁길래 찾아가 보니까
네, 거기 나머지 오. 유닛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알려준 것처럼 네. 보이네요. 13만 원을 아낀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강탈했다가 돌려준 거기 때문에 전혀 아낀 게 어. 아닙니다. 아니 그 매사에 감사함을 느끼라고 네 그런 음. 이벤트를 만들어 준 거죠. 네. 그런 네 인제 특별한 점이 뭔가를 있었는데 네. 어딘가 떨어질 수 있는 물체를 올려두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 어. 인제 크게 깨달아 떨어뜨릴 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떨어뜨립니다. 네. 지난번에는 제가 인제 맥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으면 꼭 뒤에 오거든요. 맥북 네. 뒤에 와요. 상판 뒤에 와서 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해요 아 조 이렇게. 과장은 눈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와서. 예예예. 그다음 거의 기대기도 네. 하고 그러다가 어. 갑자기 모서리를 이로 물려고 입을 벌리길래 "안 돼!" 맥북에? 그래서 네. 어. 음. 애들이 좀 유별나긴 한데. 네. 인스타에 그 노트북을 짤을 한번 무는 봤 건 아 그래요? 인스타에 그 짤을 한번 어. 봤어요. 그 어. 노트북 모서리를 갑자기 입을 벌려 깨물어요? 가지고 콱 깨물었더니 노트북에 금이 쫙 가는 거예요. 으. 그런 걸 본 스크린을 적이 물어서. 있어서 예 그래서 인제 제가 각별히 조심하고 어. 있죠. 네. 하지만 집사가 맥북으로 뭔가를 하면 반드시 무릎 위에 올라오거나 맥북 주변을 와. 어슬렁거린다. 그게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타이핑을 하면 이 네. 미세하게 화면이 흔들리잖아요. 네네. 흔들리는 것에 애들이 반응을 잘하니까 네. 그래서 그랬을 수 있겠네. 음. 어. 그랬을 수도 있죠. 요즘은 네. 무릎냥이가 돼 가지고 아주 무릎이 무거워 죽겠습니다. 자꾸 어. 올라와요. 네. 음. 네. 아유 아주 행복한 조과장의 네. 집사 생활. 네 너무 과연 좋아. 이 막 행복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집안이 모래천지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아마 뭐 머지않아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게 될 텐데 네 그런 말 하지 네 고런 마세요. 네. 그런 사건들을 전해 드리면 좋겠네요. 네. 그런 고양이 근황을 가끔 들려드리도록 고양이 하겠습니다. 근황. 아 네. 좋아요. 네. 자 이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좀 빨리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 에피소드는 그러시죠. 김 팀장이 준비해 주셨는데 AI 네.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AI 도구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저만 해도 뭐 이렇게 데이터 올릭 대본 준비한다든가 또 뭐 책을 쓴다든가 혹은 강의 준비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음. 일상적으로 이런 도구들 많이 쓰거든요. 대본 준비할 근데 때도 써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 오늘만 해도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방대하니까 그죠? 그중에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목차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저작권에 관련된 어떤 문서를 제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주요 내용을 요약해야 되잖아요. 뭐 고럴 때. 예 네. 요럴 때 인제 요긴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음. 뭔가 이제 창작하는 작업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드는 생각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AI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 내면 그렇게 만들어낸 창작물의 저작권이 누구한테 가는 걸까? 이걸 오픈 만든 AI? 나한테 저작권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거죠. 음. 예 이걸 활용해서 만든 사람이 나니까 나한테 올까 아니면은 '오픈 AI가 주장할 수도 있는 건가 저작권?' 이런 생각을 음.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I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가 네 보시죠. 우선은 이게 인제 법적인 개념이잖아요 저작권이라는 게.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런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한 자료는 국회 법률정보시스템의 저작권법 법령 요 내용을 음.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홍보물 자료 중에 저작권의 모든 것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웹페이지에. 그래서 음. 저작권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잘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서를 주로 참고를 했어요. 우선은 저작권에서 권은 인제 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 저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텐데 저작이 뭘까요? 저작. 우리가 저작, 일상에서는 쓰지 않잖아요 저작. 저, 아마 인제 만들다, 의미로는 짓고 만들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냥 의미로 우리가 뭔가 '창작하는 것을 저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자를 찾아보니까 저자는 나타날 저자고 작자는 지을 작이에요. 그래서 음. 이게 원래는 그 뜻풀이가 '책을 지어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아마 인제 최초의 뭔가 저작이라고 하면 책을 쓰는 행위가 될 테니까 그때 만들어진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책을 쓰는 것에 국한한 것은 아니고 뭔가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인제 저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저작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창작해서 만들어낸 대상물이 되겠죠? 근데 그쵸. 여기서 핵심은 여기 그 저작권법에서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다고 창작했다고 해서 이게 다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독창성. 그러니까 음.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하면은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음. 만약에 뭐 남의 것을 베낀 것만으로 뭔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인제 음. 여기서 이 창작성, 독창성이라고 해서 뭐 엄청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래요. 그냥 중요한 거는 독자적이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예시로는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뭐 어떤 창작물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저작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뭐 책과 같은 이런 것은 어문 저작물이라고 하고요. 이거 이외에 뭐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뭐 영상 또 컴퓨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모두 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자 신기한 게 이제 그러면 댓글을 저작권을 가진 거로 볼 거냐, 창작물로 볼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쵸. 음. 거기서 인제 핵심이 되는 게 과연 독창성이 그 댓글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게 유행어 이제 같은 논쟁 거는 뭘까? 유행어도 그렇죠. 저작권이 있는 건가? 유행어는 그래서 유행어 그 저작권으로 안 걸고 상표권으로 건다고 하더라고요. 음. 상표권. 예. 왜냐면 유행어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던 표현을 쪼끔 변형해서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음. 완전히 독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게 예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멤버들이 만든 저작물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저의 데이터리가 2개. 펜스가 경우에는 있겠지. 네 일단 저의 경우에는 제가 쓴 책이 있으니까 저의 네. 창작물이니까 이것도 저작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제가 강의 영상을 찍어서 만들어 놨다 이런 게 저작물이겠죠. 혹은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렸다. 이것도 저작물이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뭐 R이나 파이썬 코드를 짜서 깃허브에 올려 놨다. 이런 것도 저작물이 되겠죠? 저의 네. 경우는 그런데 두 분은 뭐가 있나요? 박 박사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자기소개가 있죠. 자기소개. 논쟁적인 거 먼저 꺼내 봤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기계도 뇌가 자기소개도 기계로 바뀐 박 박사. 나는 그죠. 예. 자기소개. 예. 자기소개 멘트. 네네네. 뇌가 또 뭐가 기계로 있을까요? 뇌가 기계로 바뀌었다는 표현은 아무도 안 하니까. 자동화 오. 생각에 뇌가 기계로 독창성이 바뀐 박 있네요, 그 박사입니다. 표현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음. 이거를 누가 다시 쓴다면 저는 이제 뭐 물론 저작권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인정한다는 이런 과정을 물론 거쳐야겠지만 이제 굉장히 힘들고 지난하고 엄청 곤란한 길을 겪겠지만 뭐 주장해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음. 이제 그걸로 또 저작권을 인정받는 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뭐지? 댓글로 시 썼던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하상욱 씨? 네, 맞아. 맞아요, 하상욱 맞아요, 씨. 맞아요. 시인가? 예. 네. 이제 시라는 게 약간 댓글과 약간 요런 정도의 짧음이거나 이런 감각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런 형태를 빌어서 그렇다면 댓글은 그런 저작권을 갖추는가 이런 고민이 좀 생각이 드는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했던 것들 중에는 우선 유튜브 콘텐츠가 있을 것 같고 그 알코올릭 했던 거 말씀드리는 알코올릭 거예요. 채널에 네. 있는 영상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블로그 글 쓴 게 있을 텐데, 블로그 글 쓴 거는 저는 CCBY로 4.0, 인터내셔널 4.0 CCBY NC 어쩌고로 걸어놨어갖고, 이제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건 맞지만,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상태로 라이센스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오픈소스로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 있겠죠? 비슷하게. 그 음. 패키지들도 다 라이센스 선언을 해놓고 지금 공개해 놓은 R 상태고. 패키지들이 다 저작물에 해당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이제 저작물을 구분할 때 또 지금 논의거리는 아니지만 신기하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회사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생성한 저작물은 누구 거냐? 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저는 지금 회사에 속해 있고, 이제 속해 있는 회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작물은 내 개인 것이 맞느냐, 아니면 회사의 것이 맞느냐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표준 약관이나 표준 계약에 이제 회사 것이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오픈소스라든지 개인의 창작물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퇴사할 때 내가 만든 업무 자료들 지우고 나오면 고소당한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음. 음.
좋아요. 이런 게 다 박 박사가 어떤 박 박사의 창작성, 독창성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저작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저는 조가 이 행동도 저의 저작권과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인가요? 그것은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뭔가 좀 쓸데없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뭘 쓸데없다. 쓸데없대. 독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조과장은 뭐가 있어요? 저작물? 저는 브런치에 쓴 제 글들이 있을 거고요. 아, 연재한 글들. 그리고 저도 종종 강의를 다녔기 때문에 강의했던 컨텐츠들은 제가 직접 파워포인트로 만든 게 많아서 그것도 하나의 저작물이 될 수 아, 있을 거고요. 그쵸.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끔 조과장한테 자료 네. 보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런 자료들.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글로 저작물이 하나 되어 있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뭐가 있습니까? 컨텐츠 보이십니까? 잡으셨어요? 아, 그림. 네. 어? 아, 이거 조과장이 그린 거예요? 네, 제가 그린 거. 이거 오, 화면이 자, 이게 나오네. 지금 화면이 얼굴만 인식을 해가지고. 이제 네. 볼 수가 없는. 네. 여기 나온다. 네. 아, 요런 이런 그림들이 그림. 있어요. 네, 요거 저작권을 사실 지켜주는 필터군요. 그거 고양이죠, 지금? 고양이죠, 고양이. 보이죠? 네네. 요런 그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귀엽다. 그림 창작물을 가지고 있군요. 그쵸. 조과장은. 그림 창작물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림. 요즘에 조과장 인스타에 그 양이들 사진, 영상 찍어서 올리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내 거네. 그것도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진이랑 영상이 특이한 부분일 텐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져요. 안에 들어간 사람은 초상권을 가지죠. 또 뭐 있습니까? 조과장도 뭐 글을 쓴 행위를 많이 하니까 대부분은 글이겠네요, 그죠? 가장 많은 그쵸. 글이? 글, 영상, 그림 뭐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 조과장이 또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었군요. 제가 원래 미술학도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 그래요? 네네.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닌가? 있었어요. 아니, 네.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없었어요. 방송에서 그래요?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 헷갈렸나 보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셋 각자가 만든 저작물을 생각해 본 거고, 우리는 지금 데이톨릭이라는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것도 저작물이 되겠죠? 그쵸. 우리가 만든 뭐 영상도 저작물이고. 이 영상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나요? 우리 세 개 같이 있는 거죠. 33.333333. 뭐 지금은 셋이니까 음원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간혹 우리가 이제 강의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 강의 영상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도 저작권이 생기겠죠. 저작물이 되는 거죠. 혹은 우리가 뭐 컨퍼런스에 이렇게 가서 발표를 했다. 그럼 그 발표 과정도 녹화 기록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작물이 되겠죠. 또 우리 그 데이톨릭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우리 이름이 들어간 페이지에 글들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글들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저작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독창성을 발휘해서 만들어냈다 하면 이게 다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작권이라고 하면 이런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은 만든 거는 만든 사람 거라는 거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권리, 또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이제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걸 이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작권이라는 것을. 데이톨릭이 어떤 저작물을 만들어냈어요. 팟캐스트, 음원이나 영상을 만들어냈다. 그럼 우리한테 어떤 권리가 생기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원할 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연을 한다던가 방송을 한다던가 전시를 한다던가 이렇게 공표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표권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공표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고 나면 어디 가가지고 이 영상은 데이톨릭에서 만든 거다, 이거는 데이톨릭 영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영상에 데이톨릭이란 이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작자로서 성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성명 표시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마음대로 이 영상의 이름을 데이톨릭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서 어딘가에 올린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똑같은 영상을 누군가 이거는 데이터 홀러에서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영상물을 편집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맘먹고 우리 영상을 맘대로 막 편집을 해서 혹은 뭐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어딘가 올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면은 편집을 하는데 박 박사나 조 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 오류가 있는 거는 다 빼서 완전히 멋있게 만들고 김 팀장이 한 얘기 중에 헛소리만 묶어서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왜 그래서 돼요? 돼. 안 그거 돼요. 우리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안 돼요. 아, 안 그리고 돼요. 그동안 네. 나간 게 되는 줄 모두 알았는데. 진실된 얘기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작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괜찮죠.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거를 원래 상태로 유지할 권리가 있어요. 네, 이걸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 자기네 맘대로 편집을 해서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권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공표권, 두 번째는 성명 표시권, 세 번째는 동일성 유지권. 요 세 가지 권리를 묶어가지고 저작권 중에서 저작 인격권이라고 불러요. 저작 인격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저작물을 만들어냈으면 이게 어떤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내겠죠.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은 이 저작물을 만들어낸 창작자한테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쵸. 우리가 데이터 올릭을 영상을 만들었다. 관련해서 수익이 생겼다. 여기서 난 수익은 우리 셋이 가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작물로 재산 가치를 얻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거를 이제 저작 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는 7개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름만 쭉 불러볼게요. 일단 복제권, 그 다음에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마지막으로 2차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가 태양권 이런 있고요. 거 없나요? 태양권. 태양권 없는 것 같아요. 네, 치권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걸 내가 드립에. 받는다. 아유, 내가 이걸 받아요. 내가 아유, 진짜 오랜만에 드립 쳤잖아. 한번 받아주라. 그래. 아, 받아줬다. 근데 받아줄 필요가 있어. 김 팀장 지금 영상 화면 보면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묶어서 저작 재산권이라고 불러요. 저작 재산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작권 중에 하나는 저작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저작 재산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작 인격권은 쉽게 생각을 하자면 저작물은 저작권자 거다. 그래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이름을 표시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거는 모두 다 저작권자가 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작 재산권, 저작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 이것도 저작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저작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저작권이요. 예, 법적인 내용을 잠시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AI 도구를 이용해서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창작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저작권은 누구한테 가게 될까? 이걸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챗GPT 네. 박 박사 말씀하세요. 바로 넘어가기 전에 네네. 뭐지? 일반적으로 컨텐츠가 송신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될 때 보통 개인이 직접 전파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왜냐면 이제 컨텐츠 생산도 있지만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지? 송신권이었나요? 배포권이라고 부를까요? 송신권. 네, 공중송신권. 네, 네. 그거랑 사용권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하게 될 텐데 플랫폼들이 그런 것들을 약관에 작성해 놓거든요, 보통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유튜브랑 팟빵이니까 유튜브는 잠깐 봤더니 잘 안 보이더라고. 좀 약관이 많아서. 그러니까 팟빵 거가 지금 보니까 14조에 짧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좋아요. 게시물들의 저작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저작권자인 보통 1번에 저작권 자체는 저작권자인 회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번에 회원의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은 원래 저작자에게 보유하되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회원의 별도 허락 없이 게시물을 다음 각호의 범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검색 결과 노출. 이거는 서비스 운영할 때 필요한 권한이네요. 서비스 내에서 서비스 및 서비스 관련 프로모션 등의 노출. 이건 광고해 준다는 소리고.
회사와 제3자가 제휴를 통하여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거는 뭐 외부 마케팅 뭐지? 에이전시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사용해서 해라 같은 걸 제안한 경우가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데 이 컨텐츠를 별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저작권에 대해서 작성을 해놨네요. 그리고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 복제, 편집,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 저작물로 제작선 및 이용 가능. 그러니까 독창성이나 그런 그 원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편집권까지도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3자와 제휴계약 통해서 외부 서비스 게시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이 여기는 좀 필요 없네요. 어쨌든 지금 송신권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광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의 일부 권한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용약관에 명시를 해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팟빵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방송국, 그 다음에 출판사 이런 데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온라인 그런 송신권에 대한 얘기들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건 제가 그냥 소개한다고 하고 넘어가고 김 팀장이 준비하고 있었던 이제 컨텐츠 제작에 대한 원본적인 이제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 보시죠. 네. 우선 이제 박 박사님 얘기한 거는 어떤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 네, 저작물의 권리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한 거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팟빵뿐만 저작권하고 아니라 사실 일부는 네,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그런 저작권들에 대해서 약관에 명시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변경된 것 중에 사람들이 논란으로 있을 법한 것들이 구 트위터 현 X에서 자신들이 X에 올라가 있는 컨텐츠의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드는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약관을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작권이 이제 그 X에게 사용권을 넘기는 형태로 약관을 동의를 하고 지금 X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게 된 셈이죠. 뭐 그런 식으로 춤도 네이버나 그래서 논쟁이 됐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뭐 지금 여러 플랫폼들이 각각의 서비스에서 각각의 하위 서비스를 사용할 때에 대한 약관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 약관에서 아마 그런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누구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개인정보라는 특정한 한정된 범위 내의 데이터에서는 어디다 사용하겠음 등등이 고지를 하게 돼 있다든지 되게 하드코어하게 좀 정의가 좀 잘 돼 있는 편이고, 우리나라에서 IT 서비스를 하려면 좀 열심히 지켜야 되는 법의 일종인데, 저작권은 뭔가 약관에 근거했다면 그냥 오케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완화되어 있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X를 봐서는요. 네, 우선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그 저작권은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 인권 같은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 이거를 남한테 줄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예, 있고. 판매를 할 수도 음. 있고 그다음에 이용 허락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작권의 이런 각호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일부만 주거나 전체를 주거나 이런 걸 내가 원하면 허락을 받으면 저작권자 허락을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 이용 약관은 계약서잖아요. 음, 예, 여기에 "이런 허락을 받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인제 가입을 하는 순간 그런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이용 약관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그게 만약에 그 저작권법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혹은 때로는 상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과연 이게 이용 약관이 저작권법에 우선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간혹 인제 소송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때로는 이 서비스 주체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너무 권리를 많이 침해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용 약관에 어떤 표현이 있어도 이용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인제 음.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위법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인사에서도 회사마다 취업 규칙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노동법을 그렇죠. 넘어서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이용 약관이 저작권법을 웬만하면 넘지 못하겠네요. 물론 뭐 승소한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그것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형사적인 측면이랑 민사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음. 이용 약관 부분은 민사에서는 좀 더 많이 우세하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게 뭐 법적인 이슈 때문에 어떤 사안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 그래서 이용 약관에 있는 어떤 내용이 다수의 이용자들이 보기에 너무 과하다 싶으면 명시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뒤집히기도 하고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법으로만 판단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게 이제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 약관을 허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 선택권이 그러니까 없죠, 그런 사실. 예. 그러니까 X를 쓰려면 그 AI에게 학습 데이터 내가 쓴 글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는 걸 허락한 채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난 그거는 허락하지 않은데 X를 쓰고 싶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조금 더 사용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긴 한 거죠.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지금 챗GPT에서 사용할 때 지금 내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을래라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게 대신 좀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히스토리 기능 자체를 엮어서 없애버렸으니까. 뭐 제가 볼 때 이게 횡포 같아 무슨 보이긴 말이냐면 하지만 네, 히스토리 기능이라는 게 내가 지금까지 챗GPT로 질문하고 답변받은 것들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기능인데 맞아요. 내가 데이터 제공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 기능을 꺼버리면 이 히스토리 기능이 같이 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넘겨주고 싶진 않지만 내 기록은 나중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치사해 보이는 거죠. 그쵸. 또 기능 제공했지만 제약을 걸겠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아니다. 라는 수준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이야기들 무엇이 있었나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제 본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AI 도구로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저작권은 누구한테 가는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챗GPT 이용해서 소설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인제 그냥 어떤 가이드만 주고 소설 쓰라고 시키면 알아서 잘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제 프롬프트에다가 데이터 올리기, 데이터 활용 기술로 지구를 멸망시키는 단편 SF 소설을 써 줘. 이런 식으로 하면 꽤 그럴듯하게 써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창작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요즘에 여러 가지 AI 도구들 많이 있으니까 인제 그런 걸 우리가 다 활용을 해 가지고 대본도 만들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이걸 편집을 해서 팟캐스트 영상을 아예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음. AI 도구만 써 가지고. 네, 요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인제 창작물을 만든 거예요. 소설이나 영상 같은. 이랬을 때 과연 이 저작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소설을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소설 창작을 한 거는 내가 아니라 챗GPT잖아요. 그러면은 저작권도 챗GPT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챗GPT를 소유하고 있는 오픈 AI한테 이 창작물의 소유권이 저작권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게 한 가지 관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작권 이런 권리는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챗GPT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저작권을 가질 수도 없다. 기계한테 권리를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저작권은 그 누구한테도 주면 안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챗GPT한테도 주면 안 되고 사용자한테도 주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창작하라고 시킨 것은 나잖아요. 사용자인 내가 챗GPT한테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왔을 거고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소설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요걸 그대로 바로 출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편집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쵸. 편집 과정에 우리가 공을 들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 창작물은 사용자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저작권도 당연히 이걸 사용한 사용자한테 줘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는 요런 관점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AI 도구한테 저작권이 가야 된다. 두 번째, 사용자한테 가야 된다. 세 번째, 누구한테도 저작권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인 이슈가 되어서 소송에 걸린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우선 이제 그림과 관련해서, 왜냐면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런 AI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제일 유명한 사례로는 그 미국의 크리스 카슈타노바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픽 노블을 만드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여명의 자리야라고 하는 18페이지 분량의 그래픽 노블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이라는 건 만화책하고 소설의 중간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글도 길고 또 중간중간에 만화와 같은 그림도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작가가 글을 쓰는 건 자기가 직접 했대요. 글을 쓰고 구상을 하고 이런 거는 작가 본인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미드저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드저니로 만든 그림들을 여기저기에 이제 넣어 가지고 여명의 자리야라는 이제 작품을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2022년 9월 15일에 이제 미국 저작권청에 이거를 등록을 해 가지고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대요. 근데 인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AI로 만든 생성물을 이용해서 창작물이 저작권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 사실을 인제 저작권청이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만드는데 AI 도구를 썼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걸 뒤늦게 알고 나서 미국 저작권청이 전체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부라는 건 뭐냐? 여기서 인제 뭐라고 저작권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작가가 저작물의 텍스트, 글, 시각적 요소를 선택하고 조정하고 배열하고 이런 거, 이것은 저작자의 권리가 맞대요. 하지만 이미지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미드저니가 만든 거니까. 그러면서 저작권청이 이게 왜 저작권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느냐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드는데, 이전에 저작권을 등록해 주지 않았던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나 성명을 네. 저작자로 명시한 글이나 노래가 있었대요. 이런 건 오.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음. 있잖아요. 우리 어떤 이제 작가가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영적인 존재의 소리를 들었다 해서 그거를 기록을 해 가지고 저작권자 이름으로 그 성령의 이름을 써 가지고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음.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사는 그런 내가 하고 작곡은 하나님이 했다 뭐 이런 거네요. 그쵸. 예. 그다음에 음. 또 드는 사례가, 이거는 되게 이슈가 됐었던 얘기인데, 어떤 이제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한테 그 폰을 준 거예요, 셀카를 찍도록. 아, 그 얘가 막 갖고 사진 놀면서 찍힌 거?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이 유명해, 오랑우탄이 사진이 맞아. 오랑우탄이었던 것 같은데 오랑우탄? 그래서 요 이제 어. 사진을 가지고 이 작가가 원숭이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을 한 거예요. 뭐 어떤 행위 예술의 한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 것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거죠. 음.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23년 2월,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인제 논란이 되게 크게 됐어요. 그러자 인제 미국 저작권청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걸 하나 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 예술 작품을 저작권 보호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발표를 했거든요. 요점은 되게 긴 내용의 인제 글인데, 요점은 뭐냐면 제가 읽어 볼게요. "저작권 보호 여부는 저작물이 프롬프트 등으로 만든 기계적 복제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저작자의 독자적인 정신 개념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 모호하죠? 조금 더 읽어 볼게요. 요점은 첫 번째로 인간의 창의성 개입 여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걸 읽어 보면, "저작권 보호 여부는 인간의 저작물에 인간의 창의성이 얼마나 개입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유명 AI 시스템, 그러니까 아마 챗GPT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유명 AI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을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AI 시스템 사용자는 AI 시스템이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에 궁극적인 창의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것은 아티스트한테 지시해서 의뢰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작품의 표현을 창의적으로 통제하고 실제로 전통적인 저작물 요소를 만들었는지 여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인간의 창의성 개입이 얼마나 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걸 판단을 할 때.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붙인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AI를 사용해도 인간의 창의성이 개입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가 카슈타노바가 만든 만화처럼 AI가 창작한 저작물을 창의적으로 수정하고 편집한 경우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창작 과정에 AI를 도구를 쓰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것도 좀 특이할 만한 점인데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AI 도구를 사용하면 그 사실을 저작권청에 알려야 된대요. 그래서 저작권 신청자는 저작물에 AI가 창작한 자료가 포함이 되면 이를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침이 있기 전에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에서 AI 역할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된다. 라고 이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고민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로는 이것도 이제 미국의 사례예요. 미국의 이매지네이션 엔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다부스라고 하는 AI 생성 모델이 있어요. 예, 여기 이제 그 대표가 이거는 이제 작년 6월에 22년 6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 다부스라는 도구로 창작한 이미지가 있는데 요거를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작권청에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회사의 대표가 저작권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저작권 저작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건 거죠. 네, 그게 얼마 전에 이 소송의 결론이 났습니다. 누가 미국 승소했습니까? 일단은 저작권청이 승소했어요. 네. 그렇군요. 일단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고요. 이때 베릴 하웰이라는 판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AI가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 없다.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인 말로 다만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AI를 사용하는 데는 저작권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약간 한 발 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존 작품을 학습한 AI가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의 개입이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보는 게 도전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요 대표 스테판 탈러 측에서는 항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변호인이 얘기하기로는 저작권 등록할 때 인간의 개입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그림 생성과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 저작권청이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고 판결도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판례가 되어서 다른 법원들도 비슷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과 관련해서 이것도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작곡할 때 쓰는 여러 가지 AI 도구들, 작곡 도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했던 사례로는 그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이봄이라는 AI 작곡 도구가 있대요. 이게 이제 그냥 그 프롬프트로 음악 장르랑 곡의 길이 이런 것만 써 넣으면 곡을 완성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수 홍진영의 노래예요. 사랑은 24시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이봄이라는 도구로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2021년에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봄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자로 등록을 한 거예요. 이 회사에서.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저작권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몰랐던 거죠. AI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음저협, 줄여서 음저협이 이게 AI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22년 7월부터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저협 관계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저작권료의 징수 및 분배 규정은 저작권법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저작권법에서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이 대상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행 저작권법 1장 총칙의 2조에 보면은 이제 저작물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가 들어가잖아요. AI 도구로 만든 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저작권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만 말씀드렸는데 저작권 인정받은 사례도 있기는 있어요. 찾아보니까 드물기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작곡 관련된 이야기인데 프랑스에 그 에이바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본사는 룩셈부르크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든 에이바라는 작곡 도구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여러 조직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뭐 사례로 드는 게 소니 픽처스에서 이 에이바로 작곡한 곡을 영화 OST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에이바라는 이 도구가 프랑스 음악 저작권 협회에 작곡가로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음. 저작권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례들도 있긴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저작권청의 이야기, 그다음에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거를 인간이 만들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잖아요. 예, 여기 저작권법에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 뭐 전 세계 저작권법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인간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간이 만든 것만이 저작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제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제 생각을 해 보면 당연히 이 저작권법이 만들어졌을 시점이 인간이 어떤 대상에 창작을 했던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절에 그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도 못 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 그래서 아마도 좀 '다시 법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창작물에 인간의 독창성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음. 왜냐면 독창성이 사람의 독창성이 창작물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일단 측정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이걸 증명하기도 어렵겠죠. 그다음에 얼마만큼 독창성이 있어야만 이거를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예 논쟁적일 겁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이게 판단 가능한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인간이 혼자 만들었는지 AI 도구 같이 써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워터마크 기술 같은 걸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 도구로 뭔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이것을 기계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흔적들을 남겨 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도입해야 된다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긴 하고요. 근데 아마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고 반대로 워터마크를 숨기는 기술도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굳이 숨겨서 인간이 만든 것처럼 바꿔주는 기술도 아마 어렵지 않게 금방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기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건 인제 법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저작권청이나 저작권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AI 도구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고 있을까? 요거를 좀 살펴봤어요. 이건 이제 서비스 이용 약관을 보면은 저작권에 관해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크게 두 군데를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네 가장 대표적인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 오픈 AI의 이용 약관을 좀 봤어요. 여러 쭉 긴 내용이 있는데 핵심을 요약하자면 챗GPT로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 거입니다. API를 음.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핵심 문장을 읽어보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귀하가 본 약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오픈 AI는 출력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을 귀하에게 양도합니다. 이는 귀하가 본 약관을 준수하는 경우 판매 또는 출판과 같은 상업적 목적을 포함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도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 그거 요거 보면서 유료 계정의 하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픈 AI의 서비스 이용 약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영어 원문에 보면 그 저작권이라는 카피라이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작권법을 조금 피해 가면서 쓴 이용 약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굳이 카피라이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네이버에서 클로바 X를 발표를 했잖아요. 클로바 X 이용 약관을 봤어요. 예. 요약을 하자면 클로바 X로 만든 건 네이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볼게요. 여기 클로바 X 서비스 이용 약관 제5 조에 보면은 제한적 사용권의 부여 및 서비스 관련 권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서비스 및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 및 데이터,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및 모든 관련 권리는 회사 혹은 원 권리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본 이용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제한적 사용권만을 취득할 뿐 그 외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인제 여기서 보면은 그 사용자는 제한적 사용권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용 약관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이 제한적 사용권이 뭘 의미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좀 다툴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AI를 서비스하는 이런 회사들이 '저작권을 어떻게 부여할 건가.' 하는 문제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일괄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음. 자 요렇게 해서 AI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줘야 될 것인가 관련된 둘러싼 문제들을 좀 사례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인제 좀 멤버들이랑 논의를 해 보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겠죠? 일단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저작권을 인정해 주면 생기는 문제가 있고 인정 안 해 주면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정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일단은 이제 너도 나도 AI 도구를 사용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저품질 창작물이 엄청나게 폭발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쓰레기 콘텐츠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창작물들의 독창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겠죠. 왜냐면 시스템에 의존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창작자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인건비가 감소할 수 있고 노동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저작권을 인정해 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제가 생각을 해 봤던 거고요. 반대로 인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AI 발전 동력이 떨어지겠죠? 쓰는 걸 제한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식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창작물을 계속 만들어 나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AI 도구를 사용해서 아주 새로운 제작 방식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인제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저작권 인정 안 해 주면은 복제품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군가 AI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 냈잖아요. 그럼 아무나 다 이거를 똑같이 복사하거나 수정해서 맘대로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퍼 나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하고 편집하고 게시하고 이런 권리가 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음. 맘대로 쓸 수 있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질 낮은 복제품이 더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겠죠. 예. 이거 누가 만든 거냐,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냐, 저작권이 있는 거냐 하는 문제로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자 일단 요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AI로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언젠가는 인정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동안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이 마치 그림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다 붓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도구로 그린단 말이에요. 디지털 도구로 원도 그리고 붓 효과도 내고 막 멋있는 효과를 내면서 막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디지털 도구로 만든 그림을 되게 인정을 안 했어요. 아 그랬던 적 어. 있죠. 예예예. 만화 같은 것도 웹툰이 만화냐 뭐 이런 거. 맞아요. 웹툰 만화 취급을 못 받았어요. 맞아, 그 맞아. 만화는 다 화실에 모여 가지고 원고에다가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도 저는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음. 사진은 작품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쵸. 휴대폰으로 찍은 시절도 있었죠.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 예술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떠나서 '이 큰 트렌드를 막을 수는 없다.' 인정 이 안 할 수 없게 될 예. 거다. '인정 안 할 수 없게 될 거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 저작권을 막으면 사람들이 결국 숨기는 단계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밝히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내가 AI한테 소설을 써 달라고 한 다음에 그 소설을 가지고 씨앗 삼아서 내가 그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소설 쓰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 사람들은 저작권 법에서 어떻게 명시하는지와 전혀 관계없이 숨기고 그 소설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가는 중간 과정이 있을 뿐이다.' 저는 요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럼 제가 박 박사는 어떠세요? 앞에 음. 말씀드렸던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세요? 어쩔 수 없다. 그냥 가는 어쩔 수 없다. 과정이다. 네. 음. 그렇군요. 박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이게 논란인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긴 해요. 이제 와서는. 음. 이런 AI 관련된 콘텐츠 꽤 오래 하면서 계속 제 입장은 비슷한 입장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서 그 자체를 그냥 저작물이라고 인정하는 건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행위를 사용자가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사용자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개입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행위가 약해질지언정 그걸 아예 안 하는지 않는 이상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AI 창작 도구들은 어쨌든 도구에 해당돼요. AI 창작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파리의 사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저작 도구에게 있다기보다는 그 저작 도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귀속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냥 멘트만 들어봐서는. 그러니까 법인에게 저작자권을 인정하는 거지 그 법인이 생성한 도구 그 자체에게 인정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지금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전부 다 이용약관이랑 저작권들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귀하는 본 계약에 따라 생성된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모든 자산을 소유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하기만 하면 이용약관상으로는 그 사람이 소유하는 건 맞다. 라고 미드저니 회사도 약관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걸 라이센스를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물일 거냐라는 것이 이제 저작권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옹색해 보인다. 음. 그냥 근데 그 이용약관에 써 있다고 그게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아니요, 들어서 아니요. 누군가 네, 미드저니로 그림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만약에 저작권청에서 그 그림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다른 그죠. 어떤 사용자가 그 그림을 똑같이 복사하거나 편집해서 어딘가에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네, 미드저니로 그 그림을 만든 사람이 "그거 내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회사에서 그걸 네. 예. 인정하더라도 그러니까 미드저니가 법에서 "저작권이 인정 안 해 너한테 주면 있어요."라고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아니야."라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 소송이 붙었을 때 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볼 예. 때는 미국의 저작권청의 표현이라든지 등등등에 대해서 음. 되게 특이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AI 생성 도구로 어떤 저작물을 생성했다고 하였든지 간에 그거를 개인이 이용하면 그건 저작권의 행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작권이 발생해서 이걸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발생하려면 내가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컨텐츠 저작 도구 무언가를 수행을 한 다음에 그걸 공개 행위를 하는 건 그 컨텐츠를 선택했음. 나는 이게 음음. 마음에 들어서 내 힘으로 나가겠음이라는 선택 행위를 한 거라고. 그러면 이미 음. 그 사람의 주관과 사상과 창의성이 발휘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미드저니 갔다가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해봐요. 근데 똑같은 멘트 갖다가 10번 만들어보기 같은 것도 하고 멘트를 조금씩 수정하면서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기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냥 내가 랜덤으로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걸 내가 막 계속 내 저작권이라고 뿌리고 다니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이게 새로 생성되는 게 신기하고 놀랍고 세상에 다시 없는 변혁처럼 보일지언정 그냥 칼에 불과하고 그 칼에게 권리가 있다 같은 얘기를 논의하는 거랑 다를 바 없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음. 이 논의를 꺼내기 전에 아까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파리 쪽에서 저작권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김 팀장의 소개 멘트만 갖고 느꼈던 저의 감상이나 해석에서는 아마 법인이 저작권을 인정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 도구가 저작권 인정받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법적으로 제도 정비가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도구를 법적인 주체로서 인정하는 법 정비가 필요한데 그 정비를 했을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법인이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는 도구가 선택하는 게 아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그런 저작 도구를 만드는 회사가 자신의 저작 도구로 너네가 사용하도록 다 우리 저작권이야라고 약관에 명시했으면 그렇다면 오히려 논쟁적일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잠깐만, 얘기가 좀 널리 퍼져나가는데 일단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박 박사가 얘기한 것의 요는 어쨌든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하는 행위가 독창성이 발휘된 창작 활동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맞습니다. 만든 거면 저작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음.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의 AI 컨텐츠 저작 도구로 생성하는 것은 사람의 창작성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음. 아까 다시 표현을 들어서 옹색해 보인다는 거지. 음. 우선은 이해하지 못했다. 요 사안에 대해서 미국 저작권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까 제가 약간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AI 시스템 사용자는 AI 시스템이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방식에 궁극적인 창의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거는 아티스트한테 지시해서 의뢰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인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면 아티스트의 창의성이 의뢰, 예. 얼마나 개입됐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쓴 거는 얼마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 인정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니 어. 근데 그 프롬프트를 양의 문제. 작성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양의 문제면 음.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양으로 음. 결정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 했으면 했다고 인정해야지. 그걸 어쨌든 양이 창의성이 적으니까 안 돼. 이라도 음.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학생들에게 너 공부 안 했으니까 학생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음.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너는 음. 서울대 안 갔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아니야. 학생으로서 뭐 지금 하지 않았어. 이거랑 똑같은 주장이랑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 양을 우리의 창의성이 개입되는 그 양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네, 그 미드저니한테 그림을 그려 달라고 시켰는데 네,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라고 시키는 거예요. 네, 음. 매일매일. 그래서 네, 열흘 됐더니 1000개가 됐어. 그 네, 1000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다 등록해.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각각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저한테 줘야 돼요? 대신에 그 법, 프롬프트는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요. 프롬프트를 만들고 모든 선택했다면 어. 그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게 100만 우리 개든 1000만 개든 그럼요. 오랜만에 어. 불이 붙었구만. 자, 저의 아니 잠깐만. 제안은 잠깐만 잠깐만. 조 과장님. 이건 어.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질문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보면 의견이 아니고요. 김 네. 질문을 팀장은 한 거예요. 현재 현황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박 저의 주장이 박사는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네네. 맞아요. 예. 해결이 되지 않는 논의가 우리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저의 제안은 아니 뭐냐면 네. 저의 제안은 지금 생각보다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래요. 다음 방송에서 우리가 이런 저작권의 이슈 같은 것들 오늘 좀 못 다룬 것들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 저작권 문제들이 분야별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박사? 박 박사도 지금 할 말이 많은데 많이 참고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콘텐츠 길어질까 봐. 맞아요. 아까 김 팀장이 한 사례 중에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니까.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저작권을 우리 인정받았다조차도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그니까. 자, 우리 박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작권 AI 저작권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의 에피소드에서 좀 다뤄본 걸로 하고 오늘의 콘텐츠는 오늘 여기에서 좀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좋습니다. 이야기하고 정리해 볼까요? 박 네. 박사 어땠어요? 지금 여기서 막 뭔가 박 막 박사 쏟아오고 소감 있네. 얘기에 소감 얘기에 박 소감 박사 얘기. 알았지?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나 먼저 시키면 안 확전하지 되는 거 마. 아니야? 확전하지 마. 아니야. 확전하지 너한테 마. 먼저 시켜야 돼요. 네가 소감 먼저 해야 10초 만에 끝나. 소감 얘기하세요. 뭐 저는 어쨌든 지금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침해 문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지? 그 독창성이 뭐 이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메타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그냥 활용했다 정도의 상황에서 쓰는 저작권이 침해 안 되지만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오마주 같은 거라든지 등등등에 대해서 AI는 그 침해를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논쟁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AI가 그런 걸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혹은 여전히 생성하는 건 상관없지만 제 주장대로라면 그걸 그런 얘기 침해하는 다음 건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 주장대로라면 마무리만 하자. 소감 얘기하라고 소감. 그러니까 주장하지 말고. 그걸 선택한 주장 말고 사용자가 소감. 아니 알았어. 이거만 마무리할게. 이걸 선택한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거다. 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거다로 여전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생성한 것은 그게 대중공개 행위가 되지 않는 이상,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가 아닌 이상 이게 저작권을 지금의 법령 정비에서 정비를 해야 될 무언가의 문제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그런 것 같지 박박사의 않아. 네. 소회다. 네. 이번 네. 콘텐츠를 듣고 나서. 그래서 지금 김 팀장이 소개해준 여러 가지 인간의 반응들은 너무 인간다웠다. 그냥 과거에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불쌍한 인간들 같은 느낌의 행동들을 그대로 다 하고 있다. 같은 느낌처럼 보여서 그게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사회에 미칠 파장과 미리 준비돼 있지 않은 법 정비를 위해서 대비를 하는 행위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정비할 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많은 사례들조차도 그냥 사실 저작권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문제 생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은 느낌이 드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잘 정립해 놓은 사고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있고 약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었다면 문제될 일이 아니다로 느껴집니다. 저의 소감은 박 박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박 박사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를 대변한다. 끝. 모든 기계 관점을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박 그게 박사가 왜 오해가 저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기계는 권 자체가 없어. 역시 그래서요. 고맥락 사회에 걸맞는 조과장의 네. 답변이었네요. 네. 김 팀장은요? 진짜. 네. 방송 우선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는 AI 도구를 썼을 때 저작권을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러려고 제가 했던 거는 그 저작권 인정 관련된 소송의 결과가 최근에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8월 22일 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싱턴 DC에서 나온 요 판결이 8월 22일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걸려 있는 소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워싱턴 DC이기도 하고 판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후로도 비슷한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변호사분들이 해석하는 걸로도 봐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사안을 보다가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이고요. 네, 근데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저작권청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당연히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들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법률가는 기존의 법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구멍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당연히 이런 법이 뭐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사회 요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되게 논쟁적이잖아요, 이 결과를 놓고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인제 고민할 지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에 그 박 박사와 논쟁하는 것처럼 비춰졌겠지만 저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고 네 있었던 사례 중심으로 질문을 던졌을 뿐이고 네 사실 뭐 저도 박 박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논의할 더 고민해 볼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에피소드로 준비해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콘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은 더 네.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